급증하는 인구의 식량 자급자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축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농업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점차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는 추세죠.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농업이 지닌 역사성으로부터 미래 농업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농인 평생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농업과학관. 그럼 이곳에서 농업과학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나볼까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구내에 위치한 농업과학관. 이곳은 무엇보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과학기술에 의해 연구 개발한 성과를 전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는 농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심어주고 농업인들에게는 농경 유물과 영농자재 전시를 통하여 새로운 농업과학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농업 현황과 우수성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 종합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 전시실은 우리의 농기구와 농업 관련 유물을 보관하고 관람객이 직접 볼 수 있는 열린 수장고인데요. 물을 퍼올릴 때 쓰는 무자위부터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인 가래, 논밭을 가는 데 사용되는 쟁기까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의 총체, 우리의 농기구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옛 농기구들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갈아놓은 논이나 밭의 흙덩이를 파수거나 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데 쓰는 썰애처럼 우리 선조들의 농기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혈의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농업과학관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과학기술에 관해서 연구 개발한 성과를 전시하는 곳이고요. 국민들한테 저희 농업을 자세히 좀 알려드리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새로운 전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과학관은 크게 3가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농업에 관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체험관을 둘러볼까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버섯에 대해 알아보고 땅속에 사는 생물과 동물들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동물의 똥으로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똥을 모아 탱크에 넣은 뒤 미생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섞으면 메탄가스가 만들어지고 모아진 가스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이곳은 직접 체험해보면서 농업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과학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업과학관에 이런 어린이 체험관을 특별하게 마련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 농업과학관에는 어린이 체험관이 있어서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농업, 농촌에 대한 놀이 체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농심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벼농사의 전 과정을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며 가축 그림 그리기 체험을 통해서 동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 체험을 통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농심을 심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 농업과학관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젖소에 젖을 짜는 체험은 이렇게 직접 젖을 짜듯이 잡아당기면 횟수에 따라 불이 들어오는데요. 불이 끝까지 들어오면 화면이 켜지면서 유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열매는 크게 채소와 과수로 나눠지죠. 특히 땅 속에서 자라는 다양한 뿌리 작물들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열매를 찾는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넘실넘실 황금 들판에서는 참새를 쫓아 별을 수확해보는 가상 체험도 가능한데요. 한 알의 곡식을 만나기까지 농부 아저씨의 많은 땀과 정성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곳이 있죠. 바로4D 영상관. 이곳은 일반적인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오감 전시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4D 영상관이에요. 3D 화면에 의자가 흔들리고 바람이 나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농업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업과학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선 작물이 생육하는 터전으로서의 토양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와 역할, 땅속의 생명력 유지를 위한 친환경 농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땅 1m 깊이를 파내서 전시한 실제 흙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토양의 기본 단위인 토양통은 390개에 이르는데요. 크게 논토양, 밭토양, 임지토양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나라 논토양의 유형별 분포 면적을 보면 토양의 비옥도가 비교적 높은 보통 논은 전체 논토양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교적 지력이 약한 사질론과 미숙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벼농사를 주축으로 해왔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하고 수리시설이 가능한 평야 지역은 논으로 이용됐고 물을 대기 어려운 경사지의 토양은 주로 밭으로 이용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밭토양은 식물 생육과 관련한 일부 성질이 좋지 않은 편인데요. 밭토양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작물 생산에 적합한 보통 밭은 42%, 보다 개선되어야 할 특성이 있는 토양들이 나머지 58%를 구성합니다. 그럼 우리 땅을 살리기 위한 친환경 농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충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연구를 해서 이것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이러한 천적곤충 농법을 사용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에서 생물을 이용한 해충 퇴치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건 바로 천적곤충이죠. 천적곤충 농업은 시설 재배에서 주로 이용되는데 공간이 한정된 온실 안은 환경을 조절하기 수월해 천적곤충을 이용한 방제 효과가 높은 편인데요. 비록 화학농약보다 발현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천적곤충이 정착되면 지속적으로 해충 방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천적곤충이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온실 가루 이존벌을 비롯한 천적곤충은 해충을
먹이나 알을 낳는 데 이용함으로써 해충의 숫자를 감소시킵니다. 이제부터는 농업자원의 주축이 되는 식량자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품종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정시되어 있는 쌀 품종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국산 품종이 친구들 몇 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소비자들의 욕구를 살린 벼 품종은 끊임없이 개발되어 현재 국가 품종 목록에 등재된 쌀 품종은 총 240여 개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1965년에서 1988년까지 23년간 약 1.7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신품종과 기계 재배 기술 개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1970년대 초부터 개발 보급된 신품종이 바로 통일벼. 생산량 증가에 큰 힘을 보태며 우리 땅에서 난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럼 벼 농업 기술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어린 모 재배 기술은 모짜리 없이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내에서 8일에서 12일 정도 키운 어린 모를 이양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어린 모 자동 육묘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판 흙과 관수, 파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모내기가 없는 직파 재배는 벽씨를 논에 바로 뿌리는 재배 기술인데요. 직파에 알맞은 품종이 개발되고 안전하게 파종할 수 있는 문온전파 재배 기술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직파 재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첨단 재배 기술과 장비들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미래 농업 기술은 로봇 기술, IT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바로 무인 제초 로봇. 그럼 이 로봇은 어떻게 개발된 걸까요? 벼농사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풀을 제거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요즘 들어서 고령화 그리고 일손 부족으로 농촌에서는 많이 힘든데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인 제초 로봇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한 인공위성과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방향을 감지하고 위치를 감지하고요. 앞에 프로펠러를 활용하여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된 김매기를 척척해주는 벼농사용 제초 로봇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1시간에 약 1000제곱미터 정도를 제초할 수 있어 인력의 16배 정도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친환경 벼농사 재배 면적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거죠. 식량 자원 얘기는 이쯤 하고 지금부터는 원예 자원을 만나볼까요? 친구들에게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품종은 설향이라는 품종이에요. 설향은 단향도 굉장히 진하고 논산에서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설향이라는 품종이고요. 2005년에 육성된 국산 딸기의 절대 강자 설향은 2014년 딸기 재배 면적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2001년 출시된 신품종 딸기인 매향도 수송성과 품질이 우수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해외에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재배 딸기 품종의 90% 이상을 일본 품종이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산 품종에 비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국산 신품종이 보급되면서 2005년 9%였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이 2014년엔 86%로 증가하게 된 거죠. 특히
고설 수경 재배법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딸기 재배 작업자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지상 1m 정도의 높이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고설 수경 재배법. 이 덕분에 딸기가 필요한 물과 양분, 온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생산량도 토양 재배보다 40% 이상 많고 모든 작업을 서서 할 수 있어 작업 시간과 노동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땅의 특산품으로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바로 천연 인삼 비누 만들기. 오늘 우리가 만들 비누는 인삼을 이용한 천연 인삼 비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천연 인삼 비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종이컵에 인삼 분말을 넣습니다. 이때 함께 넣어야 하는 오일이 있다는데요. 이 프레그런스 오일은 인삼 향을 첨가하는 건데 프레그런스 오일 다 넣었죠, 친구들? 합성 비타민은 비누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넣는 거고요. 얼마 있나요? 여기에 천연 보습제 글리세린과 합성 비타민 E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녹은 비누 베이스를 넣는데요. 이때 뜨거우니 조심해서 섞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누 틀에 담으면 완성되는데 이렇게 천연 인삼 비누를 만든 소감은 어떤가요? 인삼 향이 좋았고 비누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오늘 만들어서 좋았어요. 현대 농업관에서 다시 인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토양에서 재배되는 인삼뿐만이 아니라 자, 첨단 시설로 수경 재배를 해서 인삼을 우리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수경 재배 인삼은 토양에서 뿌리만 생산했던 일반 인삼과 달리 뿌리는 물론이고 줄기, 잎까지 함께 상품화하는데요. 특히 인삼잎은 뿌리보다도 8배에서 10배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죠. 인삼의 성장에 적절한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가림 시설도 나날이 개량되고 있습니다. 썩거나 비가 새기 쉬워 자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던 기존 볏짚을 대체해 폴리에틸렌이나 차광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가림 시설의 구조도 목재에서 철재로 교체해 인삼 재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개선한 거죠. 가축 자원 역시 다양한 외래 품종을 대체하는 우수한 국산 신품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18개월 된 수수의 몸무게는 지금 한 550kg 좀 나간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하지만 예전에 1970년대는 300kg가 채 안 나갔어요. 33년간 263kg가 증가한 겁니다. 농기계 보급과 경제 성장에 발맞춰 한우는 현재 고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하는 품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80년대 인공 수정 기술이 한우의 유전적 개량에 큰 기여를 한 거죠. 한우 암소에서 채취한 체세포에서 핵을 빼내 다른 소의 난자에 이식한 뒤 체외 배양 과정을 거쳐 대리모에 이식하는 방식의 복제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수정란 이식을 통해 고품질 송아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이곳에서 한우의 짝을 이어주는 재미있는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암소의 유전자 성격과 가장 좋은 시수소의 정형을 찾아갑니다. 10개월 뒤에 어떤 송아지가 나올지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중매쟁이 한우 교배 관리 시스템은 암소의 혈통 정보를 이용하고 보증 시 수소 정액을 추천합니다. 암소의 개체 번호와 아비 번호를 입력하면 태어날 송아지의 추정 생산 능력을 계산하고 쇠고기의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농기계 역시 첨단 과학과 만나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중 수박과 오이, 토마토, 고추와 같이 과채류를 접목하는 로봇이죠. 작업 성능은 평균 600포기이지만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최대 900포기까지 가능한데요. 사람이 접목하는 것보다 시간당 2~3배 정도 능률적이고 접목 활착률이 95% 이상으로 훨씬 높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포장의 지형, 작물과 같은 주변 환경을 인식해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트랙터인데요. 앞으로는 논이나 밭에 나가지 않고 디지털 장치를 통해 운전하는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식농업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향해 가는 IT 농업 기술을 만나볼까요? 흑토람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수행한 토지 조사 결과를 전산화하여 구축한 토양 정보 시스템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되는데요. 기상 변화로 인한 재배지 변동에 따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자재와 농경지 관리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토양 환경 지도를 통하여 토양 특성과 농경지 화학성 등을 제공하며 토양에 알맞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 적지를 알려주는데요. 작물이 최대의 수량을 거둘 수 있는 알맞은 비료의 양도 처방해줍니다. 흑토람뿐만 아니라 첨단 농업기술 융합의 결정체도 만날 수 있는데요. 토양이 없더라도 물에다가 시기별로 적정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토양이 없어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환경에 대응하는 농업이 바로 이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인 빌딩 농장은 도심 한가운데라도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유형의 공장이기 때문에 공간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스마트 온실은 시설 내에서 작물에게 필요한 최적의 생육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줌으로써 장소와 기후에 상관없이 최대의 생산성을 얻는 최첨단 온실을 말하는데요. 그럼 스마트 온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천장에 있는 커튼을 폐쇄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폐쇄가 되고 있죠. 내 손 안에 들어온 스마트 온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실 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온실의 난방기와 내부 온도, 일사량, 이산화탄소와 같은 재배 환경을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거죠. 이것은 다 자란 소가 되기 전 송아지 사육을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카카로트 시스템인데요. 각 송아지마다 영양 관리와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다양한 기술들을 접한 기분은 어떤가요? 우리 농사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살 길은 과학적으로 자꾸 따라가면서 스마트 영농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만이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미래 식량 자원으로 꼽을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는 뭘까요? 바로 식용곤충이죠. 최근 광우병과 같은 가축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료곤충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동해 등에는 조류, 어류, 개구리 사료로 이용하고 낚시의 미끼로도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서 곤충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용곤충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식용곤충은 갈색거절리 애벌레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곤충을 이용해서 가축의 사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는 등 갈수록 미래의 성장받는 산업으로 곤충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범람과 이상기후 현상,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우리 농업은 큰 변화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뭘까요? 바로 첨단 농업 과학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위기를 첨단 농업 과학 기술로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출 농업으로 활로를 찾아나가길 기대해 봅니다.